그럼 지금부터 교육부의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른 대입 변화 예측 및 보완 대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책임연구원 신동진입니다. 오늘의 기자회견은 기자회견문 낭독과 기자님들과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의 주요 내용은 이번 기자회견 개최의 취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대입 전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예측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그 예측한 결과에 따른 우려점에 대한 보완 대책을 발표하는 것으로 내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주실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면 구본창 정책국장님과 그다음에 홍민정 상임 변호사, 그다음에 김은종 책임연구원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이번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작년 11월 28일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부모 배경 등 외부 요인을 차단해 공정성을 강화하며 논술 전형을 폐지하고 사회통합 전형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 이후에 교육계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사교육 시장은 벌써 각종 홍보를 통해 정시 강화 대비 전략과 정시 확대 재수가 답이라는 등의 자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강남, 목동 등 사교육 과열지구 부동산이 급등한다는 기사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교사들이 고교교육이 수능으로 퇴행될 것이라는 비판을 하는가 하면 수능과 내신 투트랙 교육 과정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강화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고교 학점제 등 미래형 교육 혁신은 지식 암기 중심의 입시 교육을 뛰어넘어야 하는데 혁신은 물 건너 갔다는 반응도 상당합니다. 일각에서는 비교과 활동의 반영을 축소한 학종 개선 방안은 입시에 반영되는 항목이 줄어 무늬만 학종이라는 비판을 합니다. 결국 학종에서 볼 것이 대폭 줄어들면 대학은 그간 적용하지 않았던 수능 등급이나 교과 지식을 묻는 구술고사 방식으로 면접을 치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 학부모의 부담이 커지고 이로 인한 사교육비도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교육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 주는 사회적 신호는 혼란 그 자체입니다. 이러한 혼란은 방안이 적용되는 2022학년도에서 2024학년도까지에 이르는 각 대학의 입학 전형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교육기관과 언론을 비롯해 여러 예측이 등장하면서 학생, 학부모의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교 현장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자체 분석은 물론이고 대입 전문가, 대학 교수, 고교 교사가 참여한 내외부 토론회와 간담회를 실시해 이번 방안에 따른 대입 변화를 예측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교육부 방안의 세부 내용에 따라 실제 대학의 입학 전형 비율과 전형 요소가 어떻게 바뀔 것이며 이것이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보완 대책이 필요할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논의의 결과인 교육부 방안에 따른 대입 변화 예측 결과와 보완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예측의 관건은 이번 방안에 포함된 수능 전형 40% 이상 확대, 논술 전형 폐지, 지역균형 선발 전형 10%를 대학이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와 학종 공정성 강화 방안 시행으로 수상 경력 및 자율 동아리와 같은 요소가 대입에서 미반영될 때 수능 등급 등의 추가적인 전형 요소를 학종에서 어떻게 반영하느냐입니다. 각 대학이 교육부 방안에 따라 설계할 입학 전형별 비율과 전형 요소가 대입에서 수능의 영향력을 결정짓게 될 것인데 이 비율이 현재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가늠하는 척도가 앞서 말씀드린 방안들입니다. 위의 사항을 대학이 어느 정도로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앞서 언급한 혼란스러운 사회적 신호가 주연되거나 혹은 멈출 수도 있고
아니면 더욱 폭증될 수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대입 변화 예측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시나리오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사교육 걱정이 예측한 대입 변화 예측 결과 중 최악의 시나리오는 대학이 정시 40% 확대를 수용하고 논술 전형은 소폭 축소에 유지하면서 논술과 학종 등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정시 수능 전형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므로 각 대학이 이것은 수용하지만 대학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그간 입학 전형료 수입이 높은 전형으로 간주되었던 논술 전형을 소폭 축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대학은 논술 전형을 소폭 축소하는 만큼 수능 전형 40%와 지역균형 선발 10%를 맞추기 위해 필요한 비율을 학종을 축소해 맞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논술 전형의 비율은 현행 12.1%에서 약 10%로 소폭 감소하게 됩니다. 반면 학종은 42.6%에서 30%로 12.6%포인트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 경우 수능 전형과 논술 전형의 합이 50%가 되고 여기서 수시 2월 인원을 약 5% 정도로 간주하고 학종과 교과에서 최저를 걸고 있는 대학을 계산하면 수능의 영향력은 55에서 60%가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비율은 기존의 학종에서 이들 대학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걸지 않았을 때를 고려한 것입니다. 만약 학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른 평가 요소의 축소를 대학 측에서 학종이 교과 전형과 다를 바 없어졌다는 인식을 할 경우 현재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를 적용하듯이 학종에도 수능 최저를 적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히 폐지하도록 유도해왔던 평가 기준이 사라진 현 시점에서 대학이 학종의 수능 최저를 걸더라도 저지할 방도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교과 위주 전형에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비율을 학종에도 적용할 경우 수능의 영향력은 놀라울 정도로 확대됩니다. 전체 모집 인원인 수시와 정시의 87%가 수능의 영향을 받는 전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수능 최저 적용을 어떻게 막느냐가 이번 방안의 후폭풍을 최소화하는 핵심 과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최선의 상황은 비율에 있어서는 교육부 방안을 대학이 그대로 수용하면서 전형 요소는 현행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즉 교육부 전형 비율과 관련해서 교육부 방안대로 수능 전형을 40%로 확대하지만 논술 전형을 폐지하고 사회통합 전형을 확대하며 학종에서 수능 최저 등급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논술 전형이 폐지되는 만큼 수시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 사회통합 전형 중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10% 내지 20%를 교육부의 의도대로 운영하게 된다면 수능의 영향력은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교육부는 지역균형 선발을 수능 등급을 활용하지 않으면서 학교장 추천 방식을 기본으로 한 교과 전형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16개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수시에서 수능 등급이 활용되는 대표적인 전형인 논술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폐지된다면 대입에서 수능의 영향력은 40에서 45%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대입에서 이들 16개 대학의 수능 전형이 29% 정도이고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비율은 33% 정도로 수시와 정시에서 수능의 영향이 미치는 전형 비율은 62%가량입니다. 이 비율이 40에서 45% 정도로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면 현재 수능의 영향력보다 더욱 감소되는 상황이 연출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학교 현장이 체감하는 대입에서 수능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게 되고 이런 신호를 사회적으로 확실히 줄 수 있다면 사교육비 폭증과 강남 부동산 폭등의 열기를 식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교교육의 혁신과도 부딪히지 않고 오히려 기존보다 좋은 환경에서 수업과 평가의 혁신을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교육부가 원하는 대로 대학이 움직여 줄 것인가, 그리고 교육부가 이번 방안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힌 입장을 대학에 관철시키기 위해
과연 강력한 액션을 취하느냐입니다. 교육부가 입장은 냈지만 대학을 최선의 상황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 않는다면 이러한 상황은 연출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대학이 그동안 보여주었던 관성과 교육부의 정책 추진 과정을 고려할 때 이처럼 이상적인 상황이 되기는 어렵다는 예상이 좀 더 쉬운 관측입니다. 따라서 사교육 걱정은 앞서 제기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다음과 같은 강력한 보완 대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첫 번째 보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정책이 국민들에게 부정적 신호를 주어 정책이 갖는 긍정적 효과를 잠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밀한 실태 파악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부 발표 이후 지금 학교와 학부모 및 사교육을 비롯한 교육 시장 속에 불안이 폭증하고 공포를 증폭시키는 흐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들과 시장은 이번 정부 발표로 수능 정시 확대는 물론이요, 수능의 영향력이 최고의 상태로 팽창될 것이라는 부작용을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신호를 감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에 따라 입시 전략 및 사교육 투자 방식의 새로운 선택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정부가 그 신호가 잘못되었다고 해명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신호를 수신하도록 한 정부의 정책 발표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부 발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런 신호 자체가 정책 못지않게 현실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 신호가 지금 어떻게 확대되고 있고 국민들과 학교는 어떻게 이 현실을 인식하고 반응하는지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수신하는 신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추가적인 보완 대책을 발표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보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수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폐지를 관철시켜야 합니다. 정부는 대입에서 87%까지 확대될 수 있는 수능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교육부가 16개 대학에 40%로 권고한 이 비율 이상 수능의 영향력이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정부는 수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폐지하는 추가 대책을 발표해야 합니다. 2021학년도 기준으로 16개 대학의 수능 전형 비율이 약 29%이고 수시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비율이 약 33% 정도입니다. 즉 수능의 영향력이 강한 수시와 정시의 전형은 현재 약 62%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 최저 학력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이 나오게 된다면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과 수시에서 수능을 적용하는 전형 비율이 제로가 됩니다. 이번 방안에 의해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이 40%로 늘어난다고 해도 현재보다 대입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지역 사업 연계를 통한 수능 폐지 및 수시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위적용을 강력하게 유도해야 합니다. 각 대학의 입학 전형이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재정 지원 사업이 바로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수시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 혹은 폐지하도록 유도해 왔습니다. 또한 논술 전형과 교과 특기자 전형 축소 및 폐지하도록 견연하고 학생부 위주 전형 비율을 늘리도록 유도해 왔습니다. 실제로 2015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의 평가 지표를 보면 수시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강화할 경우 감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하는 평가 지표의 배점이 10점으로 높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같은 평가 지표로 인해 서울 소재 대학들 대부분이 논술 전형을 제외한 수시 전형에서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폐지하는 결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 지표가 2019년 해당 재정 지원 사업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국대가 논술 전형에서 수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부활시키는 결정을 했고 몇몇 대학들은 수능 최저 등급을 강화하는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또한 학생부 위주 전형의 비율을 꾸준히 늘리도록 유도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초창기부터 학생 선발 비율을 증가할 때 높은 점수를 주었다는 사실을 평가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방안을 통해 대학이 입학 전형을 설계할 때 논술 전형을 폐지하고 수시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강력한 평가 지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컨대 논술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에 감점을 최대 10점까지 준다든지 수시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폐지할 경우 10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평가 지표를 고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보완 대책입니다. 고교 교과 활동 및 기록 방식의 개선을 통한 대입 전형 자료의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네 번째 보완 대책으로는 학종 공정성 강화 방안이 도입되는 시기와 고교 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시기에 맞춰 단계별로 고교의 교과 활동을 혁신하고 이에 맞는 학생부 기록 방식을 개선하는 대입 전형 자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세특 구조와 우선 학종 공정성 강화 방안이 도입되는 시기에 맞춰 교과 활동을 역량 중심으로 혁신하고 이를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이하 세특을 구조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현행 학생부는 학생의 교과 역량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명확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교과에서 수상 경력이라든지 자율 동아리 활동을 대입에서 미반영할 경우 전형 자료가 부실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아래 표 1은 고교 학생부의 예시입니다. 예시안의 학생은 국어 1 교과에서 원점수 84점을 받았습니다. 과목 평균은 71.8이었고 표준 편차는 20.3이었습니다. 성취도 절대평가 B등급, 상대평가 석차는 4등급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을 아무리 봐도 학생의 국어 교과 역량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운이 좋은 경우 담당 교사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몇 마디 더 적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상적이고 다편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마저도 쓰는 교사의 기준이 다 달라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교육과정,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교과마다 추구하는 교과 핵심 역량을 제시하지만 지금과 같은 학생부 교과 기록은 전혀 이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표에서 보여준 현행 학생부 교과 기록을 개선하려 할 때 고교 원점수, 과목 평균, 성취도, 석차 등급은 대입에서 학생부 중심 전형의 핵심 반영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꾸는 문제는 이번 학생부 기록 개선의 범위를 벗어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따라서 교과 기록 변화의 핵심은 세특 개선에 있습니다. 이번 방안에서 교육부는 교과 세특 기재 표준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마련할 때 반드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부 교과 기록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하는 성취 기준이 중요합니다. 이는 교과의 핵심 역량이기도 합니다. 그 평가 영역을 세분화하여 이에 대한 세부 평점을 기록함으로써 학생 교과 역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그 평가 영역에 가장 적합한 평가 방법을 제시하여 다양한 평가 방식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핵심 역량은 이미 2015 교육과정 개정 시 교과별로 정해졌고 필요에 따라 학교와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설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제안하는 구조화된 형태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 5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수행평가 개선 및 학생부 연동이 필요합니다. 이외에 세특에서 학생의 역량을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은 현재 나이스에 입력하고 있는 수행평가 기록을 학생부에 연동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작년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숙려제 과정에서 제안된 내용으로 상당히 합의 수준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행평가 항목과 이에 대한 활동 기록을 세특에 연동시켜 학생의 활동과 역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아래 그림에서 세계사 수행평가인 역사 만화책 만들기 과정에서 해당 학생은 역사 여행 상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아랍어의 조형에 흥미를 느끼고 아랍어 알파벳을 익히는 등 자기 주도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학생이 사학과 진학을 선택했다면 이러한 내용이 전공 적합성과 연계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수행평가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정 기간에 모든 과목에 수행평가가 몰려 학생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와 수행평가 결과물이 과제로 나가서 부모 숙제가 된다든지 누가 수행평가의 결과물을 작성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학생의 부담을 현재보다 줄이면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물론 관련 도서를 읽는 것과 같은 과제는 학생에게 부여할 수 있겠지만 독서에 대한 수행평가인 독후감이나 감상문 쓰기가 과제로 나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위에서 제기한 세특의 구조화나 수행평가를 학생부에 연동하는 개선 방식은 학종 공정성 강화 방안이 추진되는 2024년까지 세부적인 방안을 확정해 병행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과 수업 및 학생부 기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교 학점제가 전면
적으로 시행되는 2025년에 맞춰 학점제를 담을 수 있는 고교 수업의 변화와 이에 대한 학생부 기록 개선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의 성과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사교육 걱정도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고교 학점제에 호응되는 교과 수업 및 학생부 기록 개선 방안과 관련된 정책 제안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언급한 보완 대책은 아래의 시행 일정표에 맞춰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표 4를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제시한 보완 대책은 고교교육 혁신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물론이고 수능 사교육 시장 팽창 및 사교육 과열지구 부동산이 폭등할 것이라는 사회적 신호를 전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사교육 걱정은 정부가 위의 보완 대책을 반드시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위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네, 이상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치고요.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네,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뉴시스 김정현 기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정시가 대통령이 확대를 한다고 한 배경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수능이 공정한 전형이라는 그런 세간의 인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교육부가 추진하는 그런 이 고교 혁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 고교 학점제라든지 뭐 이런 전형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수능이 확대되면 사실 이런 전형들이 축소되고 또 이런 개혁들이 좀 후퇴한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수능의 비율을 줄여야 된다는 것을 잘 납득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왜 이거를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더 설명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현재 그 수능의 시험 범위라든지 또 출제 방식이라든지 또 문제 유형이라든지 등등이 현재 교육 과정이 추구하는 방향과 내용과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2015 개정 교육 과정만 하더라도 학생들의 그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과목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문제풀이 중심의 지지강기 교육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뭐 체험이라든지 탐구라든지 뭐 프로젝트형이라든지 이런 그 수업과 평가를 그 좀 확대하도록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수능으로 이 역량을 평가하기가 지금 어려운 것이거든요. 근데 학교 현장에서는 그런 역량 중심의 수업과 평가를 진행하라는 신호를 주고 있는데, 실제 현재 그 대한민국의 고교 교육 과정은 대입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그 현장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능의 영향이 강화된다라는 대입의 방향과 실제 교육 과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학생을 평가하기 위한 내용이 불협화음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불협화음을 개선을 하려면 수능이 현재 그 교육 과정의 내용 체계를 맞추는 방식으로 개선이 되든지, 아니면 수능의 영향력, 현재 그 방향이 진행되지 못한다라면 수능의 영향력을 대입에서 낮춰주든지, 둘 중에 하나의 방안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것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능의 영향력을 이렇게 그 약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현재 이제 그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뭐 이렇게 공정성 차원에서 객관적인 점수로 입시를 치르는 수능의 영향력을 확대해달라는 요구를 이번에 정부가 일면 수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6개 대학의 30% 정도의 비율을 10% 정도 이상 확대하는 정책을 펼쳤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나머지 수시에서는 학생들이 준비하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전형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 전형들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도 내신 등급을 일정 수준 유지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학생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힘든 과정이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여기에 이제 뭐 비교과의 요소나 어떤 서류들을 준비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도 그 대학별 고사에 출제되는 이런 내용들을 글쓰기를 통해서 역량을 보여준다라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전형인 것이죠. 근데 현재 수시 전형에서 수능을 비롯해서 또 몇몇 전형들이 추가적으로 걸려 있는 상황들은 이 준비 부담을 굉장히 가중시키는 요소들이고, 또 지난 정부에서도 이 대입에서 대입 전형 단순화 정책을 펼치면서 수시에서는 좀 전형 요소를 간소화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그 전형의 취지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완화하거나 혹은 폐지할 것을 유도해왔던 상황 맥락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 방향을 유지해왔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 그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 구현되는 과정에서도 이런 기조가 동일하게 유지가 되면서 또 일정 부분 국민여론을 수용하는 측면으로 가야지 좀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어떤 방점은 굉장히 약화시키면서 혹은 무력화시키면서 국민 여론만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좀 옳지 못하다라고 보고 저희가 그 보완 대책으로 펼치는 수시에서는 수능의 영향력을 대폭 축소하면서 또 그 정시는 일정 비중 확대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좀 현재 상황에서는 그 온당한 방향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라면 사실 이제 지난번 고교소외라 해소 방안을 내면서도 그 교육부에서 워딩을 고교학점제를 비롯해서 미래형 고교혁신 정책을 통해서 일반고의 역량을 강화하겠다 이런 정책을 예고한 바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도 연결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또 정책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수능이 더 공정하다는 인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그리고 여러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발표하고 인용한 바와 같이 수능이 고소득층에서 더 선호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사교육의 영향력이 좀 큰 분야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수시 같은 경우에는 같은 뭐 성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학생이 처한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도 학생을 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것이 정말 공정한 것인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